서울 광림교에서 열린 기독교대학감리회 제36회 총회가 성료했습니다. 주요 안건 논의와 감독회장 입추임식이 진행된 총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전국 교계 교단들이 정기노회를 열고 임원 선출과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아 현대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과제를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종교개혁일인 31일, 종교개혁 성지인 스위스 지역의 종교 관련 건축물을 돌아봤습니다. 경북 북부 제2교도소에서 교정위원으로 섬기는 포항 아름다운 고백교회 이기양 목사가 제79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이틀간 진행된 기독교대학감리회 제36회 행정총회가 마무리됐습니다. 감리회는 둘째 날 회부를 통해 교단 내 주요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는데요. 지난 회기 찬반 대립이 팽팽했던 WCC와 NCCK 탈퇴 안건에 대해선 탈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이취임식을 통해 4년의 임기를 시작한 김정석 신임 감독회장은 현 시대 기독교가 처한 많은 어려움들을 복음으로 이겨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권현석 기자입니다. 서울 광림교회에서 열린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6회 총회 현장. 각 분과위원회의 보고와 결의 등 둘째 날 회무 처리가 진행됐습니다. 기감 선교사업연구위원회는 2010년 159만 명이었던 교단의 교인 수가 올해 114만 명으로 줄었다는 통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급격한 교인 감소의 해결책 중 하나로 사회선교사 제도 도입을 제안하며 논의를 요청했습니다. 사회선교사는 사회 현장 곳곳에 목회자를 파송해 전문적인 선교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지난달 교단 내 이단대책위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퀴어 신학에 대해선 이대위의 결론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이대위 측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동성애를 미화하는 것이 퀴어 신학의 목표라며 이는 성경과 감리교회 정신에 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우리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위배됩니다. 성경의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퀴어 신학에서는 그것을 미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교회 타 교단에서는 다 이단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회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연합기관 탈퇴에 관한 보고도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총회 당시 세계교회협의회 WCC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탈퇴와 관련해 찬반 논쟁이 팽팽했던 감리회는 이철 감독회장의 제안에 따라 해당 문제를 2년간 연구해왔습니다. 관련 대책위원회는 이날 연구 결과를 보고하며 WCC와 NCCK의 여러 문제점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면서도 두 기관은 종교다원주의나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어떠한 지지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에큐메니컬 운동을 통해서 교리를 통합하거나 일치를 시키려고 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려는 이해하지만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의 설명에도 일부 총대들이 재차 NCCK 탈퇴를 요구하면서 논쟁이 이어졌고 이철 감독회장이 직접 중재에 나섰습니다. 이 감독회장은 감리회의 요청으로 NCCK 역시 총무를 교체하고 차별금지법 지지 논란이 있던 내부 기관을 분리하는 등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퀴어 신학을 우리가 이단으로 정죄했으니 그 기준 안에서 이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때는 두말할 것 없이 탈퇴를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요구했고 NCC도 변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감리회는 우선 대책위원회 보고에 따라 두 기관 모두 탈퇴하지 않고 다만 보다 중립적인 인사를 파송해 교단이 우려하는 문제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회무 처리에 이어 감독회장과 11개 연회 감독들의 이취임식이 진행됐습니다. 당선자들은 선서를 통해 기독교대한감리회 헌법인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며 교단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4년간의 감독회장 임기를 시작한 김정석 목사는 취임사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현 시대 기독교가 처한 많은 도전들을 이겨나가겠다며 이번 총회 주제인 새로운 감리교회, 하나된 감리교회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복음리를 도약해 하며 복음리를 힘있게 함께 더불어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새로움이 있고 거기에 하나됨이 있습니다.
운동을 통하여 도전을 넘어서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감리교를 위해 희생하며 섬기는 일꾼으로 일하겠습니다. 이철 감독회장은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감리교회가 많은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며 짧은 이임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선 교회 공동체의 성폭력 근절을 바라는 기도 시간이 마련돼 총대들은 교단 내에서 반복되는 성폭력 발생에 대한 회개 기도를 드리고 성폭력 예방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북 교계 교단들이 정기노회를 열고 임원 선출과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에서는 가을을 맞아 신임원을 선출했습니다. 전주 강림교회에서 열린 전북노회 제183회 정기노회에서는 금성교회 송종창 장로를 선출했습니다. 이어 대장교회에서 열린 익산노회에서는 만나교회 이홍성 목사, 군산노회에서는 대하제일교회 이연구 목사, 김제노회에서는 송산교회 양재현 목사를 각각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대신교단에서는 어울림교회에서 제178회 전북중부노회 정기회, 전북개혁신학원에서 제178회 동서노회가 열리며 각종 회무와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예장합동 김제노회에서도 김제노회회관에서 제127회 정기회를 열고 임직식과 각종 안건을 다뤘습니다. 한편 전북교단 노회들은 각종 처리된 안건을 통해 본격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올해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7년이 되는 날입니다.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되새기고 현대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대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는 대학교의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 신축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면죄부를 남발하는 등 당시 부패했던 로마 카톨릭 교회에 항의하며 내부친 것입니다. 95개조 반박문이 퍼져나가며 유럽의 종교개혁이 시작됐고 개신교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은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종교개혁을 역사적 사건으로 여기는 것을 넘어 현대 신앙생활에 적용하자는 취지를 담은 16가지 실천 약속이 발표됐습니다. 과천 소망교회에서 진행하는 말씀 배움 공동체 예수담 말씀 사경회에서는 이날 오병이어의 기적, 물 위를 걷는 예수, 생명의 빵 이야기가 담긴 요한복음 6장을 통해 실천 과제들을 짚었습니다. 어떻게 정말 이 종교개혁의 본질을 살려갈 수 있을까? 말씀의 절대성, 말씀의 완전성, 말씀의 온전성을 어떻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실현해낼 수 있을까? 그런 간절한 떨리는 가슴을 갖고 저희가 이렇게 종교개혁 5대 강령을 실천할 수 있는 신앙갱신 16가지 실천 약속을 16가지 실천 약속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 듣는 시간을 늘려야 하며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를 통해 지속적인 신앙갱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왜 백성들은 이 떡을 먹고 임금을 삼으려고 했을까? 본질을 보지 못하면 그냥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런 무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표적을 보고도 다 각자가 입장과 해석이 달라요. 떡 먹으러 온 사람. 그 다음에 저분은 참 우리 영웅이다 이렇게 저분을 따라야 되겠다 그렇게 온 사람. 결국에 보면은 예수를 떠난 제자, 남은 제자가 있거든요. 우리는 과연 떠난 제자일까? 남은 제자일까? 일반 역사 속에서 종교개혁 시대가 가지는 혁명의 의미를 짚어보며 교회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이 중세의 강력한 그 종교의 권력이 흔들리고 부패해서 이제 개혁은 내부적인 개념이고 혁명은 외부적인 개념이에요. 내가 나를 새롭게 고치면 개혁이에요. 근데 내가 남을 바꿔버리잖아요. 이거 혁명이에요. 종교개혁 507년. 현재 한국교회에 남겨진 신앙의 과제는 무엇일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종교개혁 정신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구TV 뉴스 장세인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이요한 선교사 사진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10월 31일은 종교개혁 50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종교개혁과 개신교의 창시자로 루터와 칼빈이 주로 알려져 있지만 스위스의 츠빙글리 역시 종교개혁의 주요 인물입니다. 특히 그가 활동했던 도시 취리히에는 그로스민스터 교회, 바서 교회, 피터 교회 등 여러 종교개혁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 중 그로스민스터 교회는 츠빙글리가 생전에 설교하던 교회이며 교회 한쪽 벽에는 츠빙글리 후계자로 44년 동안 개혁을 주도한 하인리히 볼링거의 흉상이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볼링거는 츠빙글리의 종교개혁을 완성시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도시 제네바에는 윌리엄 파렐, 존 칼빈, 시어도어 베자, 존 녹스 등 칼빈의 종교개혁을 주도한 인물들이 새겨진 종교개혁 기념비가 세워져 있으며 이는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경북 북부 제2교도소에서 교정위원으로 섬기는 이기학 포항 아름다운 고백교회 목사가 제79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습니다. 법무부는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제7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을 열고 이 목사를 포함한 교정행정 유공자 43명에게 포상했습니다. 이 목사는 지난 30여 년간 수용자 교화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또 구티비 기적을 믿는 소녀 무료 교정 선교 담당자로 3년간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는 다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사랑을 부탁한다며 출소자의 사회 적응과 경제적 도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목사는 2000년 12월 경북 북부 제2교도소 교정위원으로 위촉됐고 2005년부터 교정협의회 부회장과 교도소 인성교육 강사, 법무부 교정기독선교회 연합회 지도 목사 등을 역임하며 기독교를 통한 수용자 교정 교화에 헌신해 왔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단체인 한국어와나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12개국의 청소년 사역자를 초청해 선교 사역을 공유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어와나 글로벌 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에는 45명의 해외 사역자가 참석했고 지역별 선교 현황 보고와 사례 공유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어와나 영성 수련회에도 참가하며 1,300명의 한국 어와나 교사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특히 나라별로 마련된 미니 부스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사역자들이 각 나라의 어와나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어와나 이종국 대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어와나 사역자들과 교류하며 사역 발전을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통계청 인구 동향에 따르면 출생아는 7월 2만 601명과 8월 2만 98명으로 두 달 연속 2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8월 출생아 증가율은 같은 달 기준 2010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결혼과 출생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대출 지원 정책이 필요하지만 가계부채 급증과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서는 정책 문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수도권 집값이 오르고 가계 대출이 치솟자 부채를 관리하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늘어난 주택 관련 정책 대출을 조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책 대출인 디딤돌 대출 잔액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약 18조 원 늘었습니다. 올해 1월 34조 2,717억 원이었던 디딤돌 대출 잔액은 매달 급증해 지난달 52조 5,430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이 5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으로 결혼 장려 정책으로 실시됐습니다. 폭우와 태풍 또 폭염 등 지구온난화로 가속화하고 있는 기후재난 여파로 지난 1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16조 원에 가까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특히 비수도권과 비도시 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후솔루션이 발간한 기후의 역습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에서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은 약 4조 1천억 원, 복구액은 약 11조 8천억 원으로 총 경제 피해액은 약 15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인명피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간 기후재난으로 인해 총 341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중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193명으로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고려대와 연세대 등 주요 대학, 의과대학에서 휴학계 승인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군 입대나 질병으로 이미 휴학 승인을 받은 1000여 명을 제외하면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17,000여 명이 한꺼번에 휴학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단 유급을 피하게 되면서 등록금 147억 원도 다음 학기로 이월되거나 반환됩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동맹 휴학을 허용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학이 교육 과정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줄이는 방안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휴학생과 내년 신입생을 합한 7,500명이 1학년 수업을 함께 듣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가 전제돼야 학교로 복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교육부는 입시가 시작된 만큼 2025학년도 정원, 재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2024년 9월 한국관광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모두 146만 4,3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3.4%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9월과 비교해 0.3% 늘어난 수치로 코로나19 유행 전보다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세를 보인 것은 팬데믹 종식 이후 처음입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42만 3천 명, 일본 31만 명, 대만 12만 6천 명 등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해외로 관광을 간 우리나라 국민은 모두 231만 명으로 2019년과 비교해 12.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31일 오전 7시 10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면서 고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미 국방장관은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안보협의회를 개최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발표했는데 그 직후에 북한이 ICBM을 쏘아올린 것입니다. 이는 한미 양국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한편 러시아로 향해 있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한 한미 정부 대표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현지 시각 30일 뉴욕에서 열린 회의에서 황준국 주 유엔 대사는 북한군은 정당한 군사 목표물이 돼 총알바지 신세가 될 것이라며 병사들이 러시아로부터 받아야 할 돈은 김정은의 주머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우드 주 유엔 미국 차석대사는 북한군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진입한다면 그들은 확실히 주검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대선이 닷새가량 남은 가운데 러스트벨트 세계 경합주 중 두 곳에서 카몰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CNN이 여론조사기관 SSRS와 함께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미시간주의 경우 해리스 부통령이 48%, 트럼프 전 대통령이 43%의 지지를 각각 얻었고 위스콘신주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51%, 트럼프 전 대통령이 45%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주에서는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48%의 지지율로 치열한 접전을 벌였습니다. 스페인 남동부에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피해 규모가 늘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스페인 발렌시아를 비롯한 남동부에 이틀간 폭우가 쏟아지면서 최소 95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스페인 기상청은 발렌시아에서 8시간 동안 내린 비가 이 지역에 지난 20개월치 강수량보다 많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구 기온 상승으로 지중해 온도가 높아지면서 해수면 공기가 더 많은 수증기를 머금었기 때문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정부는 앞으로 더욱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극단적인 기후 현상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우입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태풍 콩레이 영향으로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강릉 2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18도, 부산 20도, 제주 2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일입니다. 507년 전 종교개혁의 불씨가 타올랐던 그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진리의 등불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선희, 최정혜, 곽종분 외 많은 성도님들께서 복음 스튜디오 주출도 쌓기 헌금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